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보험을 한 장에 정리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보험 가이드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저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보험인지, 잘된 보험인지, 어려운 보험인지 그런 보험들은 모두 진실의 방으로 보내겠습니다. 보험마동석 이용호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의 보험 해결사 조상우 전문가입니다. 네,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는데 그것을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재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 궁의 정석현입니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칭찬보험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암보험의 트렌드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암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화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성별을 나누어서 남성 5명 중 2명이, 여성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4인 가족 중 1명꼴로 암이 발병한다는 뜻이겠죠? 네, 암은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 중 하나일 텐데요. 암은 또 남녀 성별에 따라서 이 발생하는 부위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 주요 발생 암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남자 암 발생자는 11,792명, 약 8.9%, 여자는 15,210명, 약 12.8%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주요 암으로는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여자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성별에 따른 주요 발생 암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 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생존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생긴 걸까요? 네, 예전에는 암은 정복이 불가능하다 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 암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1%로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1년에서 2005년 진단된 암 환자와 비교해도 최근 5년간 진단된 암 환자의 생존율은 17.9% 증가되었고 2006년에서 2010년 진단된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도 지금 현재는 6.6% 증가되었습니다.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 12% 정도 높은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 등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병되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남녀별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를 넘어서 이제 70%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간다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걸까요? 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평균 치료 비용이 가장 비싼 간암의 경우 6,600만 원, 이후 췌장암이 6,300만 원대, 폐암이 4,600만 원대로 암 치료비가 굉장히 비싼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여성 1위 암, 유방암의 경우 약 1,8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암을 치료한다 할 때 우리는 실손보험, 실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보상받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수술 외에 항암치료 같은 경우 상급 종합병원에서 통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실비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보다도 수술 및 항암 치료 관련해서 더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암 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 해결책을 오늘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암 종류별로, 성별별로도 주요 발생하는 암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암보험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먼저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준비해야 나에게 맞을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외감 모두 다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의 가족력과 성별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암의 종류도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가 다 같은 조건이면 좋겠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즉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막내암, 여성의 경우 유방암 같은 것들이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이 되기도 하고 유사암 진단비라고 해서 일반암의 10에서 20% 정도만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라고 부르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기간과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나운서님, 요즘 꿈의 치료라고 해서 중입자 치료에 대한 기사가 연일 화제인데 항암 치료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최신 암 치료 트렌드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얼마 전에 세브란스에 갔었는데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중입자 치료기가 이제 국내에 도입되었는데요. 암을 완전 정복하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먼저 기존에 봤던 방사선 치료와의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이 치료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입자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중은 무겁다라는 뜻으로 비교적 질량이 큰 양성자, 소립자 등을 뜻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가속기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한 뒤에 이를 암세포에 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X선 치료는 암세포에 닿기까지 정상세포도 함께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인데요. 중입자 치료는 목표 지점인 암세포까지 가서야 최대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정상세포 파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전과 다르게 중입자 치료에서는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작용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꿈의 치료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중입자 치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중입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60대 폐암 초기 환자가 이렇게 치료대에 엎드리면 의료진이 모니터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체크한 뒤에 중입자를 쏠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중입자를 조준하는데요. 치료 시간은 환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그림 속 환자 같은 경우 5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5분만 누워있으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 방법은 폐암이나 간암 등 모든 암 환자분들이 좀 받아보실 수가 있는 치료 방법일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까지 모든 암 환자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선 전립선암 환자부터 적용돼서 지난 1년간 약 300여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췌장암과 간암 그리고 최근에는 폐암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의료진은 다른 암 환자에게도 중입자 치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암이 많이 진행되거나 암세포가 표적이 힘든 혈액암, 즉 고형암이 아닌 경우는 치료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암세포를 2~3배 더 타겟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이미 이 치료가 어느 정도 대중화된 나라로서 연구 결과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폐암은
3년 동안 8에서 90%, 췌장암은 80%, 간암의 경우는 4cm 미만의 종양은 무려 9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치료하는 동안에 부작용도 적고 그리고 재발률까지 적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비용을 걱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신기술이다 보니까 비용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얼마나 비쌀까요? 꿈의 치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비용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모든 비용을 환자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치료비는 매우 비싼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선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중입자 치료센터를 짓는 데만 해도 약 3천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번 치료 받는데 이렇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용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이 중입자 치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입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현재 중입자 치료기는 일단 주로 해외인 일본, 유럽, 중국 곳곳에서 운영 중인데요. 중입자 치료가 각광받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기존의 수술, X선, 감마선, 양성자 치료보다 암세포 제거 능력이 탁월하면서도 정상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중입자는 양성자에 비해 암세포 살상 능력이 2~3배 달하기 때문에 기존 수술이나 X선, 양성자 이러한 치료보다 환자의 5년 생존율을 22.3%나 높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되는 3대 난치암인 폐암, 간암, 췌장암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데요. 폐암은 조기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데 중입자 치료로는 수술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간암은 크기가 클 경우에는 기존 수술은 좀 힘든데 이 중입자 치료는 그런 것까지 커버가 되고요. 췌장암은 기존 치료로는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중입자 치료로는 생존 기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꿈의 치료인 만큼 이 치료비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험 보장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손보험 같이 비례보상 개념이 아니라 진단금 같이 정액보상 개념입니다. 즉 가입금액 3천만 원을 내가 정해서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시 진단금 3천만 원이 정액 보상되는 개념입니다. 암 환우 대부분이 이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아마 이것은 제2의 진단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약물과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건, 최신 치료건 이런 것과 관계없이 약물과 방사선에 해당하는 치료이면 무조건 지급되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인 암보험 트렌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치매보험입니다. 이용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치매와 치매보험인데요. 사실 치매는 악마가 만든 잔혹한 질병이다라고 요즘 이제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와 같은 질병을 저희가 성질을 놓고 볼 때 비가역성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비가역성 질병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이전 상태에서 변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상태에서 되돌아가지 못하는 계속 이후 상태만 존재하는 그런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와 간병 그리고 계속 치료비가 장기간에 걸쳐서 또는 평생에 걸쳐서 이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질병과 이 질병을 대응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치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매 종류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치매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림 보시면 저희가 크게 네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는 저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퇴행성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서서히 발병해가고 전체 원인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기타 치매의 발병 순서로 분류가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해학과 흥이 이제 많은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주 문화에서 오는 알코올성 치매도 또 요즘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계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가요? 조금 무서운 통계인데요. 전 세계에서 3초마다 한 명씩 걸리고 있고요. 1년에 약 1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장 사망 원인 5위에 있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국 국내 암 환자 발병 비율을 넘어서 버렸고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치매라고 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시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을 표현하는 65세 이후 애나 볼 수 있는 드문 질병이었는데 또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로에 걸리는 기수 치매라고 해서 40대, 50대 그리고 그 더 이전보다 빨리 걸리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 발병 원인 때문에 준비 시기도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이 사실 가장 크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잦은 음주 그리고 혈관으로 인한 요인들도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병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질병인데요. 그럼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망률이 발병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발병률과 사망률이 같이 비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순위권에 들어온 지가 이제 벌써 이전이고요. 여전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그 이후에는 심장질환, 폐렴, 혈관성 질환, 자살, 당뇨,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치매로 인한 알츠하이머성 사망입니다. 네, 사망 순위에도 굉장히 높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치매를 치료하거나 또 간병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정의해드렸던 대로 치매는 비가역성 질병입니다.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치매는 생존 기간은 길고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가 없고 계속해서 병원비와 간병비와 의료비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치료 비용의 경우 일반암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치료비를 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하고 정암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연간 2,054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치료비가 사용되고 있고요. 일반암은 평균 치료 기간이 약 38개월 그리고 4년, 5년을 저희가 안정기로 보고 있지만 치매는 발병 후 평균 생존 기간이 약 11년에서 1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매는 장기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라 시간적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적 대응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까지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치매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 연간 2천만 원 정도, 그런데 생존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CDR 척도라고 해서 치매 임상 평가 척도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 치매 검사, 저희가 보건소 치매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CDR 검사를 시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CDR 척도로 치매 증상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저희가 0점부터 5점까지 정상,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 중증을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해놨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눠놨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1, 2, 3, 4점을 보험사도 CDR 척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CDR 척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그리고 2단계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 상실에 대한 장애, 그리고 3단계부터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이 남아 있고요. 대소변에 대한 실금 상황이 이루어져 있고요. 외관상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게 저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이제 말기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지가 없고요. 그리고 식사 및 일상생활에서 모두 보호자가 존재해야만 하고 대부분은 침상에 누워 계시고 지내는 상태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CDR 척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총 5등급으로 나눠진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급과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국 치매 환자 현황으로는 상병자를 저희가 80만 명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치매 유형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역시 72.9% 정도 차지하고 가장 높은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타 치매, 혈관성 치매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발병 환자 나이 수는 85세 이상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80에서 84세까지가 그 다음이고요. 75에서 79세까지, 그리고 70에서 74세까지, 60세부터 65세까지인데 여기 이제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이 치매는 여기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더 많은 병상 환자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치매 등급을 봤을 때 중등도 이상의 구성 비율을 보시면 CDR 척도 1단계에 해당하는 경도 비율이 41%로 가장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건강검진 및 이후 치매 검사들을 잘 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도에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물론 경도, 경증이라고 할 때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치매로 입원하는 단계까지 갈 때 그 모든 단계를 좀 준비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 유형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도에서 가장 많이 진단이 된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보험으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가입 연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셨거나 이제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문제 같은데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이제 저희가 큰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지급 기준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경계로 삼고 있는데요. 2018년 7월 이전의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어요. CDR 척도를 보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치매로 인정받기도 힘들었고 치매 진단금이 지급되기도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2019년 10월 이전에는 CDR 척도가 그때 도입이 이제 됐고요.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보다는 지급률이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MRI나 CT 등의 영상 검사들을 필수로 저희가 촬영해야 됐고요. 치매에 대한 이상 소견이 나올 때까지 희박한 시간 등 조건 등을 두고 민원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지침으로 대대적으로 약관을 수정했고요. 개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2019년 10월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서, 그리고 병력 청취, 인지기능, 정신상태평가, 신체질환, 그리고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 능력평가 등의 각종 검사를 통해서 치매의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는 CDR 척도가 도입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 10월 이후부터는 진단을 전문의에 의한 진단서가 있다면은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치매보험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내가 언제 준비했는지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용우 전문가님께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사항들 좀 주의해야 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치매는 종합적인 의사평가와 소견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기 때문에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 모두 가리지 않고 이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시점에 진단이 되어서 그때 진단금을 받고 이 보험이 종료되느냐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주요하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보험 준비하실 때 주의점은요. 경도, 중등도, 중증 중에 그 어떤 것도 해당됐었을 때 진단금이 나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경증부터 진단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증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으니까 진단금 액수가 적어야 된다. 중증은 중요하니까 많이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요. 어떠한 부분이라도 나와서 가족의 재정적인 압력을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보험사가 진단을 받은 이후 90일이 경과해야만 치매 소견을 지속적으로 보고 지급해주는 약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을 잘 해소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치매로 인한 가장 큰 지출은 간병비죠. 저희가 장기적으로 간병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간병비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지도 잘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치매보험의 진단금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보상되는 형태의 진단금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누적 지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증을 받으셨으니까 중등도 중증에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는 중등도에 받으셨으니까 경증일 때는 이미 지나갔고요. 중증일 때는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형태가 아니라 경증, 중증도, 중증으로 누적으로 받는 형태의 진단금인지를 따져보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병비가 기간에 정함 없이 종신토록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보험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간병비의 비용도 정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증 지급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최초의 간병비 지원보다 이후에 받는 간병비 지급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의 간병비인지를 따져보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장기 간병 상태가 되면 가족들도 모두 간병을 해야 되고 당사자분도 너무 아프실 거라서 저희가 보험료에 대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진단됐을 때 내가 내는 보험료가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인지 또는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상품인지를 따져보는 부분이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두시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시기를 오늘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치매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재가급여보험입니다. 재가급여보험에 대해서는 조상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착한 보험은 재가급여보험과 시설급여보험입니다. 아나운서님,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내용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은 고령화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이겨나가야 될지 보험으로서 풀어볼게요.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돼도 문제가 없으신데 자산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아팠을 때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 빈곤을 겪게 되면서 힘든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간병인 보험, 치매보험, 생활자금보험 등 이런 뭔가 내 노후에 아팠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대략 수명이 84세, 여자는 수명이 89세였는데 지금 현재 2024년은 그때보다 평균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말로 이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해서 고민도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제가 상담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고객분들한테 한 몇 세 정도까지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여쭤보면 한 90세까지는 내가 살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 치매보험 둘 중에 뭘 준비를 할지 아니면은 둘 다 준비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와 같이 치매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치매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을 보면 보통 경증 진단금이 아주 적게 돼 있고 그리고 중증 진단금만 뭐 한 2, 3천 많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치매 환자분들은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바로 받아서 그 진단금을 2, 3천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경증을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점점 계속 악화가 되면서 10년 정도 계속 악화가 돼야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증 치매를 진단을 받고 두 번째 단계가 중증 치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경증 치매로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좀 더 악화가 된 후에 중등도 치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2, 3년 더 지나고 악화가 돼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경증 진단 200만 원에 중증 진단 뭐 2천 이런 플랜은 솔직히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증 진단 1000에서 2000, 중등도 진단비 2000, 뭐 중증 진단비 2에서 3천만 원 정도 플랜을 짜놔야지 내가 계속 악화가 되더라도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진단비를 꾸준하게 받으면서 가족분들 생활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게 되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걱정이 안 되는데 혹시나 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 있는 게 재가보험입니다. 이 재가보험은 초기 치매, 경증 치매부터 동일하게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생활에 바로 일찍이 보탬이 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렇게 간병보험, 치매보험 따로따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적으로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 간병보험, 간병인 보험, 치매보험 이 모두를 다 준비를 하려면 좀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그 재가급여 보험과 시설급여 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재가급여 보험과 시설급여 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재가급여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알기 전에 장기요양 등급을 어떤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혼자 수행을 못하실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산정합니다.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되고 내가 이제 일상생활이 수행이 힘든 상태일 때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 65세 미만인 분들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시면은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 경증 치매를 예를 들면은 경증 치매는 5등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릎, 다리, 허리 이런 부분이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분들은 4등급 정도를 받게 되고 아예 중증으로 이제 침대에서 병원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받게 되는데 이 52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디에 속하는지는 이 점수를 매겨진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에서 5등급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지급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등급에 따른 보험급 지급 차이는 없고요. 집에서 요양을 하는지 아니면은 시설에서 요양을 하는지 이런 차이만 있지 보험금 지급 차이는 없습니다. 제 고객 중에 노인연금만 받고 생활하시다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가입을 하셨는데 1년 있다가 경증 치매를 진단받으시면서 기존에 경증 치매 진단비가 한 200만 원 아주 소소하게 좀 있었던 게 있어서 200만 원을 받으시고 재가급여로 매월 50만 원씩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10년을 재가급여로 지급을 받으시면 총 6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재가급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좀 궁금한 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셔야지 가입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병, 주간 보호, 복지 용구 구매 등이 있습니다. 이 복지 용구는 조금 단어가 생소한데요.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사진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서비스는 재가보험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통 1, 2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 때, 가족분들이 너무 힘든 상태가 될 정도로 악화가 됐을 때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큰 차이점은 재가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집가자를 써서 집에서 요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을 하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재가급여 서비스와 시설급여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으니까 보험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럼 보험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플랜 준비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치매 환자를 예를 들면 경증 진단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인 중증 치매 단계로 가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 보장을 전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가급여 보장은 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을 판정받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0년까지 보장이 되고 또는 가입한 상품의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재가급여를 가입을 하시면 매달 50만 원씩 최대 10년이니까 총 한 6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좀 더 악화가 되셔갖고 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으셨을 때는 시설급여 보장으로 해서 요양등급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뒤에 시설에 입소하신 뒤에 최대 종신토록 가입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험 리모델링의 정석입니다. 오늘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집을 처음에 사면 새 집은 모르겠지만 좀 오래 건축이 된 집에 들어갈 때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없으신 분들보다 보험에 가입을 하고 몇 년이 지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공무원이세요. 57세 남성분이신데 이분이 친척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장 내용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이 금액을 앞으로도 몇 년간을 더 내셔야 되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해서 의뢰를 주신 분이거든요. 가입돼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손해보험사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월 납입 비용이 3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고,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일반 상해 사망이 3억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이 각각 1,000만 원, 그다음에 암진단비, 고해감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 그다음에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가 각 3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가입한 시기가 19년도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실손을 가입 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장 내용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진단비들이 우리가 보통 한 3천만 원, 많게는 뭐 네. 5천만 원 이렇게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1,000만 원씩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장 범위도 한번 살펴보시면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만 가입이 돼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대 혈관 질환을 얘기할 때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혹은 뭐 허위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19년도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 쪽으로 보나 보장 내용으로 보나 보장 금액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가입하신 우리 57세 남성분에게 좀 불리한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입하신 보험이 또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인데 여기는 이제 질병 사망이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상해 사망 1,000만 원,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300만 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다른 상품을 통해서 암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여기는 또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6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납입하고 계시는데 57세시면 67세에 또 한 번 보험료가 갱신이 될 거고 그다음에 77세에 또 한 번 보험료가 갱신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강하시거든요. 의뢰해 주신 분이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갱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19년도 당시만 해도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이 2천만 원,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일당이 2만 원,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5만 원, 그다음에 상해 종수술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무려 5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자 보험하면 가장 중요한 담보가 어떤 게 있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운전자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말 특이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스쿨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지금 여기는 최소 2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벌금이 3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험료만 45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보장 금액이나 보장 범위가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 적고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다가 민식이법이 개정된 내용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께서는 솔직히 가입을 해두시고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시는데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너무나 보험료가 아까우실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일어날까요? 정말로 저도 궁금한 내용 중에 네. 하나인데 일단은 그 보험이라는 상품이 정말로 복합적인 상품이에요. 의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되고 법률적인 지식도 동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 상품에 대한 정확한 해석. 우리나라 보험 상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상품들에 대한 약관 해석 능력이 충분히 뛰어난 분들이 보험 설계를 해주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보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거의 한 40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근데 이 보험 설계사를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신 분들이 보험 설계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교육이나 연구 없이 그냥 보험사에서 이거 좋은 상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전문성 부분에서 부재한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이 보험 상품을 리모델링 해줬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네.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깔끔하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2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갖고 계셨어요. 자기 부담금이 10% 내지 20%의 실손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2세대 실손보험이
그 보험료가 오르는 경향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제가 최근에 60대 여성분께서 11만 원 내던 게 지금 20만 원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2세대 실손보험도 1세대에 못지않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2세대 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은 있긴 하겠지만 어느 게 좋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네.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지금 잔병 치료도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4세대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4세대로 전환하면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만 26,000원 정도 납입하게끔 설계를 좀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기존의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계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장 금액은 작고 보장 범위는 또 좁았고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리모델링 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암 진단금 우리 암 보장 범위가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암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 암 진단 범위가 가장 넓은 형태의 암 진단금을 3천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장 질환 진단비, 여기 또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형태의 진단비들을 각각 또 1,000만 원씩 가입을 시켜드렸고, 지금 기존에는 수술비와 관련된 특약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무슨 수술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실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질병 종수술비뿐만 아니라 112대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가입하셔서 작은 수술을 하거나 큰 수술을 할 때 최대 1,500만 원까지 반복해서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뇌나 심장이나 수술비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 뇌와 심장과 관련된 수술비도 1,000만 원씩 각각 지급이 됐습니다.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존에 지금 35만 원 내던 보험이었는데 보장 범위는 훨씬 좋아지고 보장 금액은 훨씬 더 커졌지만 보험료는 17만 3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20년 납입,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관련 법령들이 변하면 변할수록 이런 특약들도 계속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렇게 5만 원, 막 10만 원 이런 형태로 막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10,000원 단위의 보험으로 이 관련 법령들이 변할 때마다 그때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동안은 내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매월 그냥 운전하는 비용으로 납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계속해서 좀 변하는 형태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중에 가장 최신화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가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 자부상 치료비가 3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뭐 병원에 가게 되신다 그러면 최소 3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이 부상 치료비를 하나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기존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까지 받을 수 있게끔 2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7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500만 원밖에 들어가 있질 않는데 지금 7천만 원까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쿨존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벌금이 3천만 원 들어가 있어서 12,000원 정도로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에 한 50만 원 내고 계셨지만 지금은 20만 원 정도 선에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보장 범위는 넓어졌고요. 그리고 수술비 특약도 추가가 되고, 그다음 실손은 2세대에서 4세대로 바뀌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지금 리모델링이 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 상품으로 리모델링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칭찬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